네, 안녕하세요. 노래한 영업사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중고차 파실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딜러 거래랑 개인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로 개인 거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판매가 정하는 법, 그리고 판매글을 올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네 번째는 개인 거래는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고차 거래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고차 어떻게들 파시나요? 요즘에 보면은 거의 보통 뭐 헤이딜러 등의 경매 어플들 통해서 많이들 하시고, 아니면 이제 개인 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러면 딜러 거래하고 개인 거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개인 거래가 더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딜러 거래는 급할 때, 그리고 개인 거래가 되지 않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딜러 거래가 더 가격이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비교는 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개인 거래는 어디에서 해야 되냐? 자, 첫 번째로 지금 타시고 있는 차종 인터넷 동호회가 있을 거예요. 그 동호회에 가보시면은 보통은 중고 장터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게시글을 올려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에 가시면은 띠띠빵빵이라는 중고차 거래 카페가 있습니다. 약간 중고차계의 중고나라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회원들도 많고 올라오는 게시글도 굉장히 많고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제가 타던 차량들을 과거에 여기서 여러 번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같은 이런 플랫폼, 중고나라는 카페죠, 이런 데서도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뒀는데, 제 생각에는 뭐 이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먼저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를 팔려고 하면 고민되는 게 과연 내가 판매가를 어떻게 올려야 될 것인가 일 텐데,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헤이딜러 같은 중고차 판매 앱에서 견적을 일단 받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나온 견적, 이거를 A라고 하고, 그리고 중고차 판매 사이트 뭐 엔카, K카 같은 데에서 내 차랑 최대한 연식도 비슷하고 주행거리나 사양 같은 게 비슷한 차를 찾아가지고 실제로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B라고 한다면은 A보다는 높게 올리시고 B보다는 낮게 올리시는 게 거래가 성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A라는 딜러 최고 견적에서 뭐 조금 가격대가 저렴한 차라면은 적게는 50만원, 뭐 가격대가 조금 비싼 차라면은 뭐 200만원에서 뭐 300만원 이상 정도 더해가지고 올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실제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는 판매가보다는 더 낮게 올리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중고차 판매 사이트, 즉 딜러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개인 거래와 비교해서 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에 중고차 성능 보증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딜러에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1개월 아마 2,000km 정도까지는 고장에 대해서 무상 보증을 해줍니다. 하지만은 개인 거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중고차 판매 사이트의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올리셔야 구매자 입장에서도 구매 동기가 아마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매글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리셔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사진 올리셔야겠죠. 사진 같은 경우는 외부, 내부, 그리고 편의사양,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외부는 당연히 전후좌우 사진을 전부 올리셔야 되고, 추가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뭐 긁힌 부분이라든가 찌그러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찍어주시고, 내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각종 편의사양들을 확인 가능하게 올려야 돼요. 편의사양 차이로 차량 판매가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구매자도 이런 편의사양이 얼마나 이제 들어가 있는지를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구매 동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내비게이션 무조건 찍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선 중요하겠죠. 열선은 뭐 핸들에도 들어가고 시트에도 들어가니까 이거 두 개를 전부 확인하실 수 있게 찍어주시고, 통풍 시트, 전동 시트 이것도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 가죽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그 다음에 요즘에 좀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는 에이다스라고 하는 안전사양 같은 것들이 있어요. 차선 이탈 방지, 뭐 전방 충돌 방지, 후측방 충돌 방지,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꼭 찍어주셔야 되고, 없는 경우에도 이런 부위를 찍어주셔야 구매자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만 올리면 끝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정보, 연식, 최초 등록연월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신다면은 자동차 등록증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행거리, 이것도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사고가 있었다면은 기재를 하시고, 정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도 꼭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고 유무라든가 이 정비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구매자랑 가격 협상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판매글에 올리지 않았다가 뭐 거래 당일에 만나가지고 구매자가 물어봤어요. 아, 이거 뭐 사고는 뭐 없었어요? 정비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이렇게 했을 때, 아, 사실 정비가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해요. 그때서야 이거를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뭐 거래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합의한 판매가에서 내가 또 할인을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글에다가 꼭 기재를 하십시오. 그리고 거래 희망하시는 지역하고 가격도 당연히 기재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 거래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일단 판매글을 올리면은 문의가 올 겁니다. 문의가 오면 성실하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뭐 건성건성 대충으로 답해주면은 있던 구매 동기도 날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 협의가 이 과정에서 돼야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실 건데, 살짝 팁을 드리자면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후의 가격,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500만 원은 받아야 돼. 근데 처음부터 가격을 500만 원에 올려버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500만 원은 뭔가 절충의 여지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530만 원 이렇게 올리고 구매자가 연락해가지고 혹시 가격 절충이 되나요? 하면은 이제 500만 원으로 절충을 해드린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래 당일에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만나셔가지고 반드시 입금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전 서류를 작성을 하시고 접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중고차 거래 시의 주의사항인데, 이거는 개인 거래나 딜러 거래나 마찬가지예요. 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차 먼저 보내주시면, 아니면은 명의 이전을 먼저 해주시면 입금을 해드릴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과거에 사기 수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예전에 제 차를 팔려고 올렸을 때 어떤 딜러가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고객이 뭐 제 차를 찾는다, 뭐 급하니까 차를 먼저 탁송으로 보내주시면은 바로 입금을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격도 잘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어떤 경우라도 명의 이전을 해주시거나 차를 먼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 구매자가 차량 살펴볼 때는 반드시 옆에 같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일부의 경우긴 하겠지만, 뭐 정말 나쁜 딜러라거나 아니면 뭐 나쁜 개인 같은 경우는 차를 살펴볼 때 그 자리에 없는 경우에 뭐 차를 살짝 긁어놓는다든가, 뭐 타이어에다가 펑크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의 하자를 만들어 버린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구매자가 차량을 살펴볼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옆에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판매자 입장에서 압류하고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세 같은 거 체납한 적은 없는지, 혹시라도 뭐 압류가 내 차에 걸려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근저당도 만약에 걸려 있다면은, 근저당 같은 경우는 내가 풀려면은 나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먼저 받고 근저당을 푼 다음에 명의 이전을 해줘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입금 받으신 다음에 바로 근저당 풀어주시고 그걸 확인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고차 판매할 때 어떤 게 필요하냐, 이전 당일에 만약에 차주 본인이 직접 방문하신다면 신분증만 있어도 돼요. 뭐 간혹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하는데도 있긴 하던데, 요즘에는 아마 신분증만 있으면 다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접 가지 않는다거나 그럴 때는 뭐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아니면 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하고, 이 인감증명서를 만약에 뗐다면은 내 인감도 구매자한테 전달을 어떻게든 하셔야 될 거고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떼셨다면 내 서명을 최대한 구매자가 따라하기 쉽게 간단한 서명으로 해가지고 구매자가 그 현장에서 내 서명을 따라서 기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팁이 있다면은, 사진 찍으실 때는 가능하면 차를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찍으시고요. 세차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유무, 보험 이력, 그 다음에 기타 모든 하자 부분, 뭐 정말 자잘한 부분이라도 가격 협의 과정에서 미리 전부 다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글에다가 혹시라도 내가 깜빡 못 올린 게 있다면 가격 협의할 때 꼭 다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구매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격을 깎으려고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 중고차는 개인 거래로 판매하는 게 더 높은 가격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딜러 마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개인 거래할 때는 해당 차종 동호회나 네이버의 띠띠빵빵 카페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 정할 때는 딜러 최고 견적가보다는 높게 하시고 중고차 사이트 판매가보다는 낮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글은 성의 있게 올리시고, 거래하실 때는 반드시 입금 확인하신 다음에 명의를 이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가격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